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개성고등학교를 좀 내신을 분석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도움을 좀 드릴까 해서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제가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개성고등학교를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좀 드릴 게 많아서요. 좀 이렇게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거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하고 1학년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능을 이제 곧 볼 아이들하고 이제 막 수능 대비를 시작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결점을 좀 잘 찾아줄 수 있는 입장에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기 이제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개성고등학교가 어떻게 내신이 나왔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줍니다. 개성고에서는. 그리고 프린트물 가지고 학교 시험을 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드릴 말씀이 처음에 중간고사에는 거의 학교 프린트랑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제분들 시험지 보시면 거의 학교 프린트랑 똑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똑같이 나왔는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학교 아이들이 처음 오잖아요. 처음 와서 학교 프린트대로 나왔으니까 이대로만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학교 프린트랑 연관성이 없어져서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도 이번에 시험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프린트를 아예 안 줍니다. 점점 프린트랑 연관이 옅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프린트만 믿고 기말고사 공부하다가는 내신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학교랑 똑같이 2차 함수까지 나왔고요. 난이도는 사실은 중상은 아니고 상입니다. 상인데 제가 이제 중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교 프린트랑 모의고사 기출변형 해서 숫자만 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출제됐고요. 매년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는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쉬운 거는 정말 쉽게 주고요. 어려운 건 정말 어렵게 주고 있는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거에서 못 맞춰버리면 어려운 건 다 같이 틀리고 쉬운 거는 나만 틀리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3점짜리라고 해도 남이 맞추고 제가 틀리면 6점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수가 되게 좀 많이 큰 타격을 타 학교에 비해서 더 세게 입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대까지는 조금 대비하기가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고득점이나 특정 등급을 넘어가기가 조금 힘든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개성고이고요.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위에 때가 쉬운 거고요. 밑에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은 난이도가 쉬운 게 이제 11문항이고요. 어려운 게 10문항이라서 거의 동일하죠. 근데 제가 이제 중이라고 설치를 해놨단 말이죠. 이 중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딱 반으로 나누면요. 18문제가 쉽고 10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10문제면 다 애들이 못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어렵게 주고 그 중에 5문제를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달 외운 애들은 실전에 가서 어느 정도 풀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처음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근데 학교 프린트에서 봤던 거니까 어떻게 시작할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학교 프린트를 좀 잘 봐서 그런 대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폼이 똑같습니다. 이게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였고, 요게 이제 실제로 기출 이번에 나온 건데,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은데 문장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 프린트에 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이 이거를 마지막에 더 해야 되는데 빼가지고 틀려가지고 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학교 프린트에 있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특히 개성고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의 출제 빈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2학년은 아이들이 잘 안 보죠. 2학년 3월 모의고사는 1학년 범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본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본 거. 그게 중학교 범위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작년께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얻어낼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인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 2022년에 출제된 29번 문제라서 요거 안 풀고 들어가면 이건 실전에서 못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29번 문제는 1등급 문제잖아요. 맞추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상위 4%가 실전에서 맞추는 문제인데 학교 내신 시험 시간도 없는데 그걸 즉석에서 맞출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꼭 보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요것도 이번엔 고등학교 3월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2020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2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고2 애들이 다 틀리는 문제인데 그거를 학교 내신에 거의 똑같이 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 프린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식만 조금 변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를 그냥 정말 암기하듯이 하고 가면 어느 정도 등급은 조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대비가 한다고 다 맞춰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급컷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여담으로 또 몇 개 더 보여드리면 뭐 요것도 거의 같은 동일한 문항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대비를 지금 여기서 이 지역에서 조금 한 편이라서 그 개성고등학교 시험 대비를 준비할 때 다 풀렸어요. 다 풀리고 이번에 본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것도 풀렸거든요. 근데 개성고등학교에서는 좀 안타깝게 안 나왔고요. 다른 학교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애들한테 그걸 다 맞추게 했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잘 공부를 하고 가서 이 학생이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이제 기말고사 때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것처럼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대로 안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학교 프린트를 또 주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정말 그래 생긴 건 비슷한데 다른 문제 아니야? 랄 정도로 조금 연관성이 옅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학교 프린트를 왜 주는 거야? 할 정도로 아예 관련 없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2학년 가시면 학교 프린트를 3개를 줍니다. 3개가 다 어려운데 거기서 다 안 나와요 또.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학교 프린트 많이 풀리긴 하는데 조금 이제 제가 이게 뭐가 나올지 좀 저격을 하는 편이 있고요. 요것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똑같이 나와서 요거 풀어본 사람만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기조로 나오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자제분들 그 혹시 이제 선행이 되셨는지는 되셨나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학교 3학년 때 공통수학 1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시키기도 시켰을 거고 뭐 학원도 많이 보내셨을 거고 저희 애는 공통수학이 3번 돌았다 뭐 4번 돌았다 이러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돌렸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뭐 다른 과목도 준비하고 영어도 하고 막 애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게 부작용이 뭐냐면요. 기말고사 범위를 다 까먹었어요. 아이들한테 행렬 어려운 문제 툭 던져주면 행렬이 이제 기말고사 맨 끝에 있는 범위거든요. 그거 툭 던져주면 못 푸는 애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1등급 애들도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복습하면 알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월부터 6월까지는 당장에 해야 될 일은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조급해할 때가 아니라 일단 다시 배워야 돼요. 물론 처음 할 때처럼 중학교 애들 할 때처럼 하진 않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 그걸 유형별로 스스로 분석이랑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양치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양을 많이 주면서 개념 설명한 그 수업의 내용을 집에 가서 저는 이제 하루에 거의 20문제씩 매일매일 풀 수 있게끔 주거든요, 문제를.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간 거 오늘 같이 풀고 20문제 따로 풀고 요건 숙제랑 별개입니다. 이건 그냥 루틴이에요, 루틴.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서 너 이거 왜 안 풀었어? 그러면은 클리닉을 나오는 거죠. 클리닉 나와서 밀린 거 좀 풀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치기를 하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쉬운 문제는 그냥 슥슥 풀게 돼요. 실수도 많이 줄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간 조절이랑 변별력을 제외한 문항들을 일단 다 맞출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월부터 시험 전까지는 학교 프린트. 아무리 연계성이 옅다고 한들 아직은 조금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풀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여기 담당했을 때 되게 재밌었던 일이 2022학년도에 모의고사가 있었는데요. 학교 프린트에는 19번이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19번은 안 내고 그 같은 해 시험지에 20번하고 21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의 연도를 보고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 풀려서 예전에 한번 참 기분이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연도도 체크하고 그걸 제가 다 넣어 놓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설명을 똑같이 하고 반복을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지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또 풀려요.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 이거 했던 거잖아요, 지겨워요 할 때까지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이렇게 시험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계속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난도 문항도 사실 프린트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아이디어들도 있어야
사실 100점 맞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 타 시중 교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어려운 것들을 제가 끌어다가 아이들한테 계속 풀리고 교재한테도 풀리고 비슷한 문제 계속 제공하고, 그래서 최대한 저는 제 주관은 그 학교 시험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 푸는 과정에 양질의 문제들만 풀 수 있게끔 제가 제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4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만든 자체 교재랑 그리고 유형서를 한 권 풀립니다. 아까 20문제 푼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유형서입니다. 학교마다 아이들 레벨마다 풀어오라는 교재가 달라요. 뭐 센수학일 수도 있고 뭐 마플 시너지일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좀 괜찮네? 너 그럼 고쟁이 풀자. 이렇게 해서 윈터스쿨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맡은 1학년이 인원수가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3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7명 정도 있는데 지금 뭐 집계 중입니다. 점수를 집계 중인데 그 중에 지금 뭐 경신고등학교 100점 나왔고요. 그리고 개성고등학교도 이번에 1등급 나왔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등급이 나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00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체 교재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연도에 있는 혹시 옆에 곁다리 나올까봐 다 넣어놓은 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2개를 짬뽕해서 모의고사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직전 보강 때는 사실 직전 보강은 아이들이 실력이 늘 거라는 기대는 하진 않고요. 전날이니까 뭐가 나올지 제 능력인 거죠. 이제 저격하는 그런 능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좀 맞춤으로 그 자료를 주고 있고요. 이건 디자인인데요. 그냥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고, 내부에 있는 이런 교재 내용인데요. 요 문제가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곁다리 문제에서 나왔던 거라서 숫자 변형 하나 없이 나왔던 거고, 이런 것들 다 대표 유형들을 학습을 시켜서 다행히 이런 것도 이번에 나왔는데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다 맞추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요 시험지 주고 저랑 취약점이 뭐가 부족한지, 너 이거 좀 너 왜 이렇게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좀 밀어붙이고 시간 배분 잘 할 수 있게 하고, 서술형이 이번에는 없었죠. 원래 계산고가 서술형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빼면서 문제수를 늘렸어요. 근데 앞으로 이 기조를 유지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술형이야 뭐 타 학교는 그렇게 대비하겠지만 계산고 같은 경우에는 뭐 서술형은 시간만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일 20제입니다. 이게 1일 20제라서 이렇게 본인이 이건 제본을 뜬 거예요. 저는 시중교재를 정해줘요. 정해줘서 시중교재를 혼자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클리닉 때 질문을 와라. 그리고 쌤 거는 따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풀면요, 하루에 20문제면 내신 대비가 고등학교 1학년은 넉넉 잡으면 한 달 반 정도 나오거든요. 한 40일이라고 쳐도 하루에 20문제면 80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800문제면 책 한 2권은 끝냅니다. 시중교재. 그러니까 제 것도 따로 들어가니까 내신 대비 때 보통 한 진짜 최소로 잡아도 한 1500문제는 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이들이, 이건 옛날 아이들인데요. 옛날 아이들이 이제 막 선생님 저 보냈어요, 풀었어요. 그래서 막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접 불러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더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그다음에 이제 카톡 올 때도 질문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다시 질문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해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저도 그 라이브로 바로바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메인이라서 고등학교 1학년도 같이 학원에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한 타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A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랑 일요일 날 수업이 있어요. 금일반이어서 제가 잠시만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금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오전 9시 반에 와서 1시에 끝납니다. 이때 이후에 끝나고 밥 먹고 2시부터 그냥 계속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저 이때 그 조교쌤도 계시고 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숙제 안 해왔다 그러면 뭐 저희는 널널합니다. 일요일 날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밥 먹고 와라. 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넌 못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다 끝내고 가게 만들 예정이고요.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끝나고 일요일 날 끝나면 월, 화, 수, 목을 학원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화, 수, 목에 클리닉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중 안 되거나 집에 있으면 핸드폰만 만진다. 나와라. 어차피 질문할 사람 많지 않느냐. 그래서 불러놓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날에 수업이 있는 날에는 지금 수능 되게 잘 보신 조교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클리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다들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자랑 좀 해보려고. 그래서
했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제가 여기 학원 와서 처음부터 만든 그 과정들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줘가지고 그 개성 처음 맡았을 때 1등급 2명이 나와서 지금도 저랑 고등학교 3학년에 같이 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번에도 저랑 예비 중3부터 시작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 미적분 확통 다 100점 맞아서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신이 1.01입니다. 국영수 탐 다 합쳐서. 물론 뭐 국어, 영어는 제 탓은 아니지만 수학은 좀 많이 열심히 해주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1등급도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만들어 주셔서 멋지게 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제가 좀 이렇게 만들기가 좀 시간이 없어서 글로 적었는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신고등학교 지금 조사 중이라서 이렇게 하나만 적었고요. 용문고등학교도 저랑 같이 함께 한 아이들이 지금 1등급이 5명인데 그중에 2명이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입시 쓸 때 수학 등급이 낮아서 이과를 못 쓴다. 뭐 이런 것만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목표라서 그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